기능사 부추 잡채 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잡채는 시험 시간이 20분짜리 요리고요. 네, 요구사항을 보면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추 잡채를 만드시오 나와 있죠. 네, 먼저 1번 부추는 6cm의 길이로 써시오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부추 잡채에는 그 한국에 있는 그냥 조선 부추랑 다르게 호부추, 중국 부추라고 해서 호부추를 사용하는데, 호부추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부추랑은 약간 생긴 게 다르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실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부추보다는 좀 길이가 길고 좀 두툼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추를 오늘 6cm가 되게 잘 썰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는 0.3 곱하기 6cm의 길이로 써시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추랑 고기밖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두껍게 썰면 부추랑 잘 어우러지지 못하고 혼자 따로 놀기 때문에 꼭 길이를 일정하게, 두께도 일정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고기는 간을 하여서 초벌하시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돼지고기에 오늘은 뭐 춘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꼭 밑간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네, 해서 오늘은 이 돼지고기를 먼저 화해서 조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재료 목록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부추. 네, 부추는 가로치고 지금 중국 부추, 호부추랑 나와 있고요. 120g이 지급이 되죠. 그 다음에 돼지 등심 50g, 달걀 1개, 청주, 소금, 참기름, 식용유, 녹말가루 이렇게 있어요. 지급재료 목록에서 약간 좀 특이한 거는 식용유가 100ml를 주죠. 100ml면 거의 반컵 분량이고요. 우리가 부추 잡채는 뭐 고기를 튀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이렇게 기름이 많지? 네, 우리가 이 기름을 사용해서 돼지고기를 화라고 하면 기름에 데치는 조리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할 때 사용하라고 식용유를 이렇게 반컵이나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추 잡채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간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고혈압 예방이라든가 특히 부종에 예방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부추에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칼륨이 하는 역할은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히 짜게 드시는 분들, 그리고 찌개나 국은 간이 좀 되어있기 때문에 양을 좀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많이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부추를 많이 곁들여 드시면 몸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를 가지고 오늘 부추 잡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앞에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 부추 처음 봤어요. 네, 이 부추 약간 실파처럼 생겼는데 얘가 부추예요. 그래서 하얀 부분이 굉장히 길고, 네, 그리고 이 초록 부분도 길면서 좀 두꺼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부추를 가지고서 이 부추 잡채를 연습을 하시면 이 호부추와는 익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부추 잡채는 이 호부추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서울에서 시험장에서는 다 호부추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호부추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항상 이거 할 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중시조리 기능사에서 이 부추를 이렇게 볶아서 쓰는 거에는 양장피 잡채와 부추 잡채 두 군데가 있는데 양장피 잡채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 부추를 주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양장피 잡채와 부추 잡채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추를 꼭 조선 부추는 양장피 잡채, 호부추는 부추 잡채 이렇게 꼭 구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밑준비가 끝났으면 요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선 오늘 제일 먼저 할 일은 돼지고기를 먼저 썰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요구사항에 돼지고기를 먼저 간을 해서 초벌하시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꼭 간을 해줘야 돼요.
간을 해서 간이 좀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돼지고기를 먼저 썰도록 할게요. 지금 추운 겨울이라서 돼지고기도 추워서 꽝꽝 얼어 있어요. 네, 그러면 특히 손을 조심해서 썰어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고기가 결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채를 썰어서 볶는 요리에는 결대로 채를 썰어야겠죠. 이 채를 썰 때 결 반대로 썰면 나중에 볶거나 그럴 때 고기가 다 부스러져요. 그래서 항상 이 고기의 결을 확인하시고 결대로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죠. 또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돼지는 익으면 약간 돼지뿐만 아니라 고기는 센 거일 때보다 익으면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써시면 안 되고 0.3을 원할 때는 0.2 정도로 썰어주시면 익으면서 살짝 두꺼워지니까 두께가 알맞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0.2에 가까운 0.3으로 편을 썰어줬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서 채를 썰어주도록 할게요. 고기가 엄청 많아요. 50g이니까 버리지 마시고 전량 다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를 다 썰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추 잡채에 없는 재료가 있죠. 뭐가 없어요? 간장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밑간을 간장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돼지고기의 밑간을 소금과 청주로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금 한 1g 정도 넣어주시고요. 청주 한 작은술 넣으신 다음에 고기에 쪼물쪼물 밑간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반장이나 춘장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고기에 밑간을 먼저 하는 것들은 나중에 하지 마시고 요리 초반에 좀 하셔서 밑간이 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일정하게 잘 썰어서 밑간 했어요. 돼지고기 밑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부추를 썰도록 할게요. 부추 같지 않은 부추 데리고 와요. 그래서 부추 보시면 이제 얘가 항상 땅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아랫부분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랫부분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고 이런 이파리 부분을 시들거나 끝에 부분이 약간 누래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끝에 부분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준비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부추 오늘 몇 cm 필요해요? 6cm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머리 부분 살짝 정리해서 지저분하거나 한 것들 정리하시고 오늘 필요한 게 6cm. 항상 이렇게 썰 때는 마음속에 6을 외치면서 오늘 필요한 거 6cm를 외치면서 초록색 부분 전까지 썰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썰었으면 접시의 한쪽에 담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6cm. 이렇게 썰었어요. 제가 하얀 부분과 초록색을 따로 구별짓는 이유는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썰 때 얘를 다 혼합해 놓으시면 안 돼요. 따로 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볶을 때 밑간을 하겠지만
지금 살짝 소금 한 꼬집을 집어서 이렇게 부추에 뿌려 놓으시면 간도 더 잘 배어들고 나중에 색깔도 더 선명하게 잘 볶아지겠죠. 그래서 혹시 깜빡하지 않았다면 써신 다음에 소금 한 꼬집을 좀 골고루 이렇게 뿌려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까지 다 썰었어요. 오늘은 별로 할 게 없죠. 네, 굉장히 간단한 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고기를 화하기 위해서 달걀을 풀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기를 화할 때는 네, 노른자는 사용하지 않고 흰자만 사용하죠. 네. 튀기거나 그러실 때는 전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돼지고기를 화하실 때는 흰자만 사용해요. 그래서 흰자를 잘 풀어주시고 나는 숟가락으로 풀 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손으로 넣어서 풀어도 돼요. 네, 음식을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흰자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흰자 한 작은술, 고기에 넣어서 먼저 쪼물쪼물 해주세요. 항상 흰자를 넣는 이유는 전분이 잘 묻으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자랑 전분을 같이 넣으시면 아직 이 고기에 흰자가 잘 코팅이 안 된 상태에서 전분이 묻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요. 네, 항상 흰자를 먼저 넣어서 고기에 쪼물쪼물해서 겉에 코팅을 해주신 다음에 전분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전분의 양을 내가 흰자를 한 작은술 넣었어. 그러면 전분도 한 작은술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부추잡채 돼지고기가 50g이에요. 돼지고기 50g 기준으로 해서 흰자 한 작은술, 녹말 한 작은술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녹말을 사용해 주시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고기의 잡내가 제거되기 때문에 네, 꼭 녹말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대신 많이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얘가 꼭 튀김옷처럼 겉에 너덜너덜하게 흰자랑 전분이 묻어있으면 나중에 그게 팬에서 화하는 과정 중에 고기 겉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묻어있어요. 그러면 그 묻어있는 것들이 나중에 부추를 볶을 때 또 그쪽으로 옮겨가서 마지막에 작품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고기를 화하실 때는 흰자와 녹말은 소량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50g 기준으로 흰자는 한 작은술, 녹말도 한 작은술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에 쪼물쪼물해서 네, 다 밑감까지 했고 옷도 얇게 익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추를 볶으러 가기 전에 돼지고기를 먼저 화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화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용유는 100ml 반컵이 지급이 되죠. 그러면 후라이팬에 돼지고기 반컵 분량을 넣으시고요. 화하실 때는 젓가락으로 하실 거예요. 고기가 뭉쳐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를 할 때 딱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고기의 이 흰자랑 녹말에 있는 정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름의 온도가 중요하죠. 기름의 온도는 우리가 이 화할 때 거의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기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냥 조용히 겉에부터 살짝 익는 정도가 거의 한 90에서 100도씨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 화라는 조리법이 튀기는 게 아니고 데치는 조리법이기 때문에 너무 불의 온도가 높아버리면 얘가 부드럽게 익지 못하고 겉이 단단하게 익어요. 네, 그러면 걔는 데치는 게 아니고 튀기는 게 되기 때문에 항상 화를 하실 때는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을 넣어봐도 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고기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기가 보시면 지금 그냥 소리 없이 잔잔히 겉이 익어요. 네,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소리 없이 잔잔히 겉이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100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온도일 때 고기 친구들 다 넣어줘요. 넣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가만 냅두시면 찰성고기는 한 덩어리로 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풀어 가시면 얘가 천천히 지금 고기가 익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얘를 딱 들어갈 때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네,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들어가면 그 조리법은 화를 하는 게 아니고 튀기는 조리법이 되기 때문에 꼭 화를 하실 때는 온도를 잘 확인을 해서 넣어주시고요. 고기는 겉에부터 익으니까 양이 꽤 되니까 이렇게 젓가락으로 잘 풀어가면서 서로 뭉쳐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는 데치는 거니까 고기 색깔이 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그냥 하얗게 전체적으로 다 익으면 그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릇노릇하게 색깔 내거나 갈색으로 가는 거는 파의 조리법이 아니에요. 그냥 튀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히 지글지글 네, 하면서 약간 온도가 세다 싶으시면 프라이팬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골고루 젓가락으로 풀어서 어디 한 군데 안 익는 곳이 없게끔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겉이 다 익었어요. 익어서 이제 부드러워졌고 색깔도 하얗게 다 됐고 굉장히 자글자글하면서 네, 잘 익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다 익었어요. 네, 그러면 이 황고기는 채반에 받쳐서 기름기를 빼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추 잡채처럼 시간도 굉장히 짧고 간단한 요리는 너무 거즈 이제 별로 검사할 때도 저희도 이제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부추를 6cm로 일정하게 잘 썰었는지 그리고 하얀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잘 구별해서 놨는지 특히 이 고기를 화한 다음에 이 상태가 이 화가 잘 안 되면 서로 고기가 들러붙거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떨어지면서 고기의 색깔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하얗게만 딱 익은 상태죠. 이렇게 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또 우리는 팬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 팬에서 볶을 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향신채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익히지 않은, 화하지 않은 고기를 넣어준 다음에 다른 것들을 넣어주는데 오늘은 고기를 먼저 화를 해서 익혔기 때문에 미리 넣어서 볶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그냥 네, 흰자를 먼저 이 부추를 먼저 넣어서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네, 부추를 먼저 넣어서 네, 볶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기름량은 네, 한 큰술 사용하도록 하고요. 이 부추잡채에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부추가 숨이 너무 빨리 죽어요. 그래서 너무 기름량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기름을 딱 한 큰술만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름 한 큰술이 달궈지면 네, 부추의 하얀색 부분을 먼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간은 소금과 후추로 할 거니까 옆에다가 소금, 참기름으로 할 거니까 소금, 참기름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이 달궈졌으면 먼저 이 부추의 하얀색 부분 먼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너무 불을 세게 하시면 겉만 타고 속이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중부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볶아주시고요. 이 하얀 부분이 너무 안 익었을 때 초록색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얀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계량 스푼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국자로 하시거나 주걱으로 하시거나 해서 볶으실 때 이렇게 눌러보면 부추에 익는 정도가 느껴지죠. 그래서 부추가 살짝 눌렀을 때 살짝 말랑말랑 거릴 때 이제 초록색 부분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덜 익었어요. 좀 더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너무 생으로 내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꼭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하얀색 부분을 이렇게 좀 눌렀더니 겉이 살짝 이제 익어서 약간 한 반 정도 익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초록색 부분 들어가주면 되겠죠. 초록색 부분 들어가서 볶아주세요. 그냥 조선부추보다는 좀 더 두껍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면 이 부추에 날래가 나요. 그래서 꼭 익혀주셔야 돼요. 네. 부추가 이제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서 익었어요. 그러면 아까 화해놓은 고기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간해줘야죠? 오늘 간은 소금, 참기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숨 죽어서. 여기까지. 담도록 할게요. 네. 완성 접시에 항상 담으실 때는 전량 제출이고요. 우리가 소스가 있어서 아래에 쫙 흐르는 요리들은 좀 평평하게 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소스가 없이 볶아진 요리들은 이렇게 좀 소복하게 담아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소복하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부추가 센 걸로 살아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부추가 있을 때 이렇게 지금 휘어지죠. 네, 이 부추가 센 걸로 살아서 뻣뻣하게 있으면 약간 덜 볶겠다는 거고요. 너무 센 불에서 불을 해서 이를 볶아버리면 하얀색 부분이 익기 전에 겉에가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볶으실 때 온도에 꼭 주의해서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록색 부분도 너무 많이 볶아서 숨이 너무 죽으면 또 안 되지만 또 너무 살아있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숨이 죽은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재료가 많은 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손질하느냐고 어렵고요. 재료가 별로 없이 간단한 요리들은 한 개 한 개의 디테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요리 완성도가 떨어져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간단한 요리일수록 부추 썰어서 분리하는 거, 또 고기 곱게 잘 써는 거 해서 고기가 곱게 이렇게 잘 썰리지 않으면 고기가 부추랑 어우러지지 못하고 따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는 꼭 6 곱하기 0.3의 굵게로 일정하게 썰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접시에 담으실 때도 항상 이렇게 소복하게 담아서 이렇게 겉으로 막 삐죽삐죽 나오지 않도록 소복하게 이렇게 담아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추는 간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예방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자양 강장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부추가 지금은 겨울이라서 제철은 아니지만 제철일 때 많이 드시고요. 대신 이제 부추는 약간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좀 많이 먹을 경우에는 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과한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맛있게 부추 잡채 완성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